지금 이제 라이즈 프로모션이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이미 소개 목적을 달성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마지막까지 목표에 도전 중인 분들이 계셔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한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요즘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의 변화와 그 속에 있는 기회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꾸준히 시스템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계실 테고요. 또는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신 우리 사장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또 기존에 하고 계신 사장님들에게도 시크릿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와 기회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조금 일상화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언택트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하면은 사람들과 대면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낯설다 보니까 거부감도 있고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2년 차에 접어들어서면서 특히나 화상회의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재택근무도 용이하게 진행이 되고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 백신이 보편화돼서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고 해도 네이버 같은 회사는 재택근무를 계속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바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을 하고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딘가에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의 또 다른 이름은 온택트, 온라인 세상에 접속한다 해서 온택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전직도 보험업이기도 하고 또 제 가까운 분이 은행에 계시기도 해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볼 경우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시대, 우리 흔히 말하는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업이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하고 현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체 업계의 큰 매출은 줄지 않았다. 다만 시중의 대형은행들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존 대형 보험사들 같은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상이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또 이미 온라인 영업에 익숙해져 있는 좀 중소규모의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큰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 금융업 전체에 대해서는 크게 매출이나 성장의 규모나 이런 건 변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 온라인에 더 강했던 회사냐, 아니면 오프라인에 더 준비되어 있던 회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온택트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이 활성화된 곳이 있죠. 우리 아마 시크릿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고, 저희가 이 온택트 시대가 되면서 가장 활성화된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온라인 강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비대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온라인 수업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을 위한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하는 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었는데, 원래 강의는 오프라인이지 하면서 사실은 쉽게 온라인으로 바뀌지 않았던 게, 이 업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적응을 한 게 또 이 온라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스 원원이라는 같은 회사를 보면 아주 사소한 취미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강의의 컨텐츠가 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얼마 전에 샐러드 만드는 것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소소한 것도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또 누군가는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동영상을 어디서 배워야 되지? 하면서 또 강의를 듣는 사람. SNS를 통해서 나는 뭔가를 해봐야지 하면서 듣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대, 60대들이 조금 온라인 세상에 접속이 약하다 보니까 디지털 튜터라는 그런 직업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1, 2, 3년 정도에는 이 디지털 튜터라는 직업을 우리가 꽤 많이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세상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기존부터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이들은 이미 이런 시기가 오기 전부터 굉장히 온라인 시장에 핸드폰을 통해서 열심히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거에 오프라인의 강자였던 이마트나 11번가 이런 데는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이 시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강자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쿠팡이나 네이버에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카카오나 네이버
우리가 다 아는 주식시장에도 최고가를 연일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평생 직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수많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 특히 요식업도 좋고 수많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내가 있는 공간에서만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배달앱을 통해서 또 다른 활로를 찾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밀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전국으로 유통하면서 또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보다 보니 능력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유튜브의 구독자라든가 SNS에 자신의 팔로워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라방이라고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진행하는 방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SNS나 이런 본인의 구독자들하고 활용해서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꽤 많이 봤고 이게 정말 초창기인데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시크릿에서도 인플루언서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펼쳐나갈지 조금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금융업도 안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온라인도 오프라인으로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교육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걸 보고 이렇게 어떤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선택하는 이 업종 안에서 어떤 대처 방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게 요즘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시크릿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을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온택트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시크릿은 이미 원래 태생이 오프라인에서 전 세계 600여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명품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원래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미 시크릿은 시대를 예측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는 시크릿 스파라는 브랜드로 백화점에서 유통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시크릿 다이렉트를 통해서 온라인 마켓을 열었고 현재 오프라인이 있는 곳도 점차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저희는 굉장히 시대에 잘 맞춰서 회사가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원료를 가진 사회 미네랄을 주 원료로 만들어진 시크릿 스파 그리고 바디라인과 스킨케어 라인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2018년에 아이언플라워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죠. 세제, 휴지 그리고 안전한 성분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생필품 브랜드라고 하죠. 특히 여자들 생리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사춘기,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보면 직접 사용해보고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들 중에 하나가 생리대고요.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모두가 프리미엄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제품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 건강식품이 런칭이 되었는데 온전히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라는 저희 아이작 회장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제품이 되다 보니까 타 네트워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타 네트워크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도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시크릿이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기 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준비되어 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맞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에서 새로운 걸 준비하는데 저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오토십 어워드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샵이 런칭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럽 시크릿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 가지씩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오토십 어워드입니다. 우선은 이 제도를 회사에서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첫째는 시크릿은 제품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제품을 좀 더 쉽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저희가 오토십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토십 마스터 플랜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 이 플랜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꼭 굳이 와이어팩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한두 가지만 구입을 해보신 분들도 제품에 만족해서 추가 구입이나 그다음에 추가 소개나 이런 사업들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토십 마스터 10 그리고 향후에 프로모션 진행되는 거 역시 오토십 마스터 10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 자, 시크릿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돈도 벌고 소득도 당연히 생기겠지만 이 오토십으로 해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 옛날처럼 어떤 직급을 달성해야만 갈 수 있는 수많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벤트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이벤트를 누리고 회사가 제안해주는 것을 받다 보면은 사업을 하면서도 자부심도 얻어가는 거는 덤입니다. 그래서 오토십 마스터 10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기회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파트너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올해죠. 시크릿은 파트너샵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파트너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저희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익 있는 공장들과 시크릿이 제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휴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시크릿과 그냥 일반 회사에서 저희가 접속을 했을 때와 시크릿을 통해서 접속을 했을 때 경쟁력은 지금까지는 훨씬 온라인보다 최저가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 회사와 비교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보면 상한농원이나 일렉트로룩스, 청정원, 보이로 각 업체, 각 분야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농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잘 아는 메일렵, 메일렵의 프리미엄 브랜드고 메일렵에서 전라북도 고창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농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굉장히 고퀄리티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커피숍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커피숍에 가면은 라떼를 드셔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커피숍인데 갑자기 지금 폴바셋 폴바셋 커피숍을 가게 되면 꼭 카페 라떼를 드셔라라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메일렵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좋은 원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다고 늘 홍보를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보이로 역시 굉장히 유럽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온라인 코스트코에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일렉트룩스 마찬가지, 청정호 마찬가지. 지금 이 4개 회사만 저희가 연결이 돼 있지만 앞으로 런칭이 될 수많은 회사들도 시크릿은 이러한 가격 경쟁력과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텐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파트너샵이 4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 파트너샵들이 10개, 20개, 100개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 제품은 시크릿에서 사고 또 어떤 제품은 이마트에서 사고 어떤 제품은 뭐 다른 홈쇼핑에서 사고 이렇게 여러 곳에 걸쳐져 있는 마켓을 시크릿 파트너샵 안에서 이 수많은 브랜드가 런칭이 돼 있어서 시크릿 파트너샵 안에서 모든 걸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마트를 갔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번 장을 보면은 10에서 15만 원 정도 장을 본다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사주 한 달을 따지게 되면 거의 40에서 6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저희가 온라인 머스트 10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 파트너샵에서 그 제품을 전부 구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오토텐 계신 분들로 인해서도 그냥 그대로 이분들과 꾸준히 제품을 소비만 했어도 나의 소비는 4배에서 6배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나의 소득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한 이 오토십을 돌리면서 나와 함께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구입하면 0.1% 10만 원 구입하면 100원을 줍니다. 저는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고 좋은 제품을 알렸을 때 그분이 또 제품을 구입을 해서 쓰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서 5에서 15% 정도의 다이렉트 보너스를 받게 되고 자, 좋은 제품을 원하는 만큼 소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소득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은 파트너샵이 런칭되기 전에 오토십 회원수를 내가 더 많이 늘려놓는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소득으로 연결이 될지 사장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게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파트너샵이 런칭되기 전에 여러분의 동료들을 조금 더 많이
오토십을 10이 아니라 오토십 20, 30 정도로 해두시면 훨씬 더 기회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클럽 시크릿입니다. 제가 이 클럽 시크릿이 세 번째 기회가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월드벤처스, 아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체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행업이었습니다. 여행업과 항공업. 그나마 항공업은 물류라는 걸 통해서 타개해 나갈 방법이 있었는데, 여행업은 정말 그 분야는 거의 전멸이 하다시피,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월드벤처스는 여행을 테마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 월드벤처스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걸 저희가 저희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저희 메리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 한국에서 떠나는 걸 보고서 내가 이 회사에 10년, 20년 정말 수많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회사가 철수함으로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득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아마 월드벤처스 하시는 분들에게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고 대안을 찾았던 게 우리 시크릿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월드벤처스는 그냥 그 규모상으로만 보면 시크릿보다 훨씬 큰 회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가 시크릿을 선택했을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비전과 가치 그리고 제품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드벤처스가 저희가 조인하고 나서 서로 윈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럽 시크릿이 런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11월 정도면은 정식 런칭이 될 걸로 준비하고 있고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 활성화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기회가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강준호 사장님 인스타를 보고 캡처를 한 건데요. 강준호 사장님이 제주도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하셨다고 합니다. 3박 4일 부부로. 자, 보면은 비용이 얼마인가요? 190만 원 정도가 숙박비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월드벤처스를 통해서 들어갔던 강진우 사장님은 얼마로 하셨냐? 바로 51만 5천 원입니다. 가격이 엄청 차이 나죠.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이니까 가능하다고요? 자, 강 사장님이 마찬가지로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 여행을 갔을 때 그때를 공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때도 3박 4일을 묵었는데 숙박비가 총 629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629달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크루즈 투어, 뮤지엄 티켓, 그 다음에 조식을 매일 아침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조식 티켓, 그리고 여러 가지 저녁 식사까지도 가능하고 사실은 이 부대 비용이 숙박 외에 이런 부대 비용들이 꽤 크게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자로 한동안 닫혀져 있던 호텔들이 다시 한번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리나베이 샌조들이 가장 낮은 그레이드의 숙박이 39만 3천 원입니다. 40만 원 돈이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나베이 샌조텔의 가장 낮은 그레이드의 숙박이 그리고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숙박비만 된 금액이 40만 원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3박 4일을 한다고 하면 숙박비만 해도 정말 120만 원 가까운 돈이고 또 이런 수많은 부대 비용은 별도로 아마 지불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월드벤처스는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제가 여행사 하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왜 이 금액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행 경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항공료와 숙박비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벤트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차지하지 않고 항공료와 숙박비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 객실 내가 200개를 1년 동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항공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좌석 몇 개를 어느 기간 동안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라든가 내가 회사에 모집할 수 있는 여행객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낮춘 금액을 일반 여행사들은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이 협상력을 통해서 낮아진 이 가격이 그들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월드벤처스는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멤버십이 이루어져 있고 최저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협상력을 통해서 낮춰진 그 금액을 1년 365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낮은 금액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월드벤처스의 모토 중에 하나가 5성급 럭셔리 호텔을 5성급 럭셔리 여행을 우리 최저가로 이용하자. 이게 사실은 월드벤처스의 모토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를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풍성한 월드벤처스의 테마와 각종 여행 상품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시크릿과 만나서 조인이 되고 있습니다. 클럽 시크릿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백신이 맞기 시작하니 해외여행도 많이들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 혹시 하와이 가고 싶으십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되네요. 두바이도 괜찮죠? 두바이도 500만 원. 스위스도 400만 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자, 사장님 여기 중에 어느 곳에 여행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들 마음속에 꿈꾸는 곳 한두 곳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아까 오토십 어워드에 가입하신 함께 가입하신 그 사업하신 그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클럽 시크릿에 조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꿈꾸는 그곳에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가격은 어떻게 럭셔리 여행을 최저가로 갈 수 있는 클럽 시크릿을 활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기회인 걸로 보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 핸드폰 속 안에, 시크릿의 마이 오피스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샵이 현재 4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지금 제가 CEO분이 유태인 분들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화면에는 집어넣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수많은 회사들이 저희 시크릿과 런칭이 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동료와 손잡고 멋진 여행을 세워서 스타일 자체가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니 저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고도 없고 징후도 없고 불현듯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이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최연이었습니다.